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PD입니다. 이번 시간 뉴스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파트 신문에서 가지고 왔고요. 사설입니다. 관리 현장 자격증 열풍 합당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쓴 사설입니다. 법령 때문에 자격증 취득 압박하기도 근로계약으로 자격자 처우를 개선해야 라고 한다는 주장입니다. 본 내용 상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공주택 관리 현장에서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려는 열기가 넘친다. 관리소장은 시설관리 이해와 자기개발의 일환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전기기능사, 조경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를 또 공부하고 검증을 받아 자격증을 따낸다.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다른 직원에게 이어진다.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을 서로 추천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가 자격증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며 현장 실무 능력을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3년 160여만 건의 채용 공고 가운데 우대 대상의 47%가 기능사 자격이었다. 그만큼 쓰임새가 많다는 의미다 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광고성의 기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사를 볼 때는 늘 비판적 사고를 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가져볼 수는 있잖아요. 그건 또 독자의 권한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서도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에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기능사, 소방설비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등의 취업률이 특히 높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흐름이다. 좀 잘못됐습니다. 바람직한데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명분이고 실체적 진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원활히 굴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형태의 법적 선임을 갖춰야 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하는 이제 입법, 행정 그런 것들을 제도권에서 이제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을 많이 하고 학원에 돈을 갖다 바치고 책 사보고 인터넷 강의 끊고 그래야지 돈을 쓰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한 그 목적성이 그 자본주의를 움직이기 위한 게 실체적 진실이라는 거죠. 이건 표면적 명분이고 시험에 도전해 합격에 짜릿한 성취를 맛보는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며 또는 주말 시간을 바쳐가면서 공부해 취약계층 입주민을 자주 접하며 그들을 돕기 위해 주거복지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주택관리사에서는 열정을 넘어 인간애가 느껴진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 기자가 글을 잘 썼네요. 그런데 실체적 진실을 좀 더 이제 파헤쳐 보자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과합니다. 왜 과하냐면 실제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일하는 인력이 5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1.5명은 놉니다. 필요 없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소에 15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경비, 미화, 시설 주임, 아파트 관리 소장, 전기 팀장 다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5명 중에 4명 또는 5명은 놉니다. 필요 없는 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없어도 아파트 안 무너지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필요 이상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 인건비는 누구 돈에서 나오는 거죠? 입주민 지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와 그 입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학력자가 아닌 저학력자들도 중졸, 고졸들도 또는 경계선 지능의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아파트에서 250만 원,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통닭도 사 먹고 소주도 사 먹고 회도 사 먹고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금전은 이 사람의 동맥 같은 겁니다. 돈이 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또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허무맹랑하게 의사 변호사들 얘기하는 거 이젠 그만하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게 아주 바람직한 현상인데 아파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거는 불합리하죠. 자, 그러면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죠. 하는 업무에 비해서 3명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5명이서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업무가 널널하고 일이 편하고 업무 강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를 특히 노후에 할 수 있는 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죠. 그런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고 선임 자격증을 계속 만들고 법적으로 선임 요청을 만들고 그런 행정정책은 정부에서 아주 올바르게 바람직하게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쓸데없이 많은 건비가 지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아봤고 아파트를 다수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소비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죠. 반대로 피고용자는 그런 상황에서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됩니다. 이것 또한 역시 누군가의 손해가 누군가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제로섬 게임 같은 거죠. 5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7명이서 하고 있으니 합리적 인건비의 필요 이상으로 지출되는 부분, 그 부분들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주민들의 아주 작은 돈들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의 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이마트로 가고 쿠팡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관리 종사자들의 자격증 취득을 향한 열정과 도전은 분명 격려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씁쓸한 현실이 드러난다. 각종 법령이 공동주택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자격자를 채용하라는 압력이 거세지는 바람에 관리 현장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떠한 정책도 절대 다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되는 구조인데 이 손해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가중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컨대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전기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법적 요건을 계속 만들어서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야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팽창되니까. 안전을 강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비다. 추가 인력을 고용하면 관리비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전 직원에게 자격 취득을 권유 또는 강제하는 사례가 나온다. 또는 소장에게 전문 지식을 갖추라고 요구하기까지 한다. 한 관리 직원은 아파트에서 자격자 선임 의무가 나올 때마다 전문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자격증을 따오라고 압박할 거냐라고 묻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 법적 제도가 있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그리고 이제 통신선임도 임박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 통신선임은 제외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철PD 지식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이러한 정보 놓치는 일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최근 공동주택 구인 공고에도 이런 상황이 드러난다. 각종 자격 소지자가 우대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장에서는 누군가는 따야 하니까 입주민이 추가 비용 부담을 싫어하니까 같은 말들이 떠돈다. 결국 관리 종사자들은 취업 또는 자리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본래 맞지 않던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관리사무소 인력은 그대로인데 소장과 직원들이 소지한 자격증만 늘어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딴 후 전기, 소방안전관리소 이름을 올렸다가 덜컥 안전사고 책임이라도 떠안게 되면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선임을 걸고 일하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전기, 소방 일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민원이죠. 그에 대한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책임 부담감,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 업무 스킬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격증 선임 값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소장과 직원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 공부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도 그에 따라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법적 책임이 커지고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데도 한 달에 몇만 원의 수당만 지급하고 끝내거나 이마저도 아까워 인건비 축소 방안을 골몰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 불만스러우면은 본인이 그만두시면 됩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이런 걸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과 노력에 비해 처우 개선 정도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하는 일에 비해서 업무에 비해서 많은 돈을 받아갑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업무 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아파트에서 하는 일은 20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정작 일하는 사람들은 뭐 일 많다, 빡세다 그런 걸로 뭐 징징대는 게 일상다반사죠. 한 달에 몇만 원의 수당 지급하고 끝내거나 이마저도 아까워서 인건비 축소 방안을 골몰한다. 열정과 노력에 비해 처우 개선 정도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트 회장이에요. 그 돈 안 줍니다.
돈 아까워서 하는 일이 없는 걸 뻔히 아는데 5명 중에 1.5명은 잘라도 됩니다. 아파트 안 무너지고요. 10명 중에 3명은 놉니다. 아파트에 각종 의무사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주민 단체에서는 관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줘 자기 개발을 독려하고, 이건 잘못된 거죠. 아파트 관리실이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가요? 돈을 벌어오는 조직인가요? 있는 관리비 쓰는 조직인데 어떻게 인센티브가 나오죠? 어떻게 프라핏 쉐어가 나올 수가 있죠? 프라핏이 없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고용주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관리비 인상을 최소화하는 비법이라는 것이다. 관리비 인상을 최소화하려면요, 사람을 잘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 자격자에게 대한 보상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법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자격증만 갖춰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 등 자격자 확보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자격증과 자격자를 우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자격증 20개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날 사고가 안 나나요? 화재가 안 나나요? 전기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관리실에. 그러면 전기 정전 안 되나요? 그거하고 아무런 인간성이 없죠. 자격증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인력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사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 인력들이 있는 거하고 사고 여부에 인과성이 없다라는 거죠. 소방 특급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 안 나나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에 걸맞는 임금과 처우를 보장해야 하며 채용 시 우대 자격이 실제 직무에 사용된다면 보상과 책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맺어야 마땅하다. 단기적으로는 실무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직원에게 업무 시간 내 교육 지원 또는 교육비 보조 등 실질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제도적 상황들은 누군가에게는 손해고 누군가에게는 이득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고 아파트 차원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한 개인이 제도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순응을 하고 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 제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사회적 굴종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서 자유함 그리고 나의 삶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 차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아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